안녕하세요. 파생 상품을 세계를 알기 쉽게 파헤쳐드리는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 미래의 이자율, 바로 선도 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3년 뒤에 1년 동안 돈을 빌려야 하는데 그 이자율을 오늘, 바로 이 순간에 딱 정해둘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금융시장에선 이게 가능합니다.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선도금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선도금리가 대체 뭔지 알아보고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 금융상품인 FRA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마지막으로 이자율 예측을 잘못했다가 정말 큰일 났던 오렌지 카운티 파산 사례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순서, 선도금리의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죠. 한마디로 미래의 금리를 오늘쯤 해두는 거예요. 마치 몇 달 뒤에 갈 인기 있는 식당을 미리 예약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럼 선도금리가 뭐냐? 현재 시장금리를 쫙 보고 그걸 토대로 미래의 특정 기간 동안의 금리는 이 정도 되겠구나 하고 논리적으로 계산해낸 값입니다. 이건 그냥 감으로 찍는 게 아니고요. 현재 시장에 이미 다 녹아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게 무이표 이자율이라는 건데 이건 그냥 중간에 이자 안 주는 깔끔한 채권의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근데 어떻게 현재 금리만 보고 미래 금리를 안다는 걸까요?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요. 그쵸?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금융의 대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즉, 차액 거래의 기회는 존재할 수 없다는 원리죠. 계산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변수 몇 개만 알면 되거든요. 화면 보시면 R1은 짧은 만기, T1은 그 기간, 이르려 1년 만기 이자율 같은 거죠. R2랑 T2는 당연히 더 긴 기간의 이자율과 만기고요. 잠깐만요. 그럼 T1이 1년이고 T2가 2년이면 우리가 구하려는 선도금리 RF는 1년 뒤 시점에서부터 시작되는 1년짜리 금리를 말하는 거네요. 빙고! 바로 그거예요. 지금 당장 알 수 있는 1년짜리 금리랑 2년짜리 금리만 있으면 그 사이에 숨어있는 미래 1년 금리를 역으로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공식입니다. 복잡해 보이죠? 근데 원리는 진짜 단순해요. 2년 만기로 한 방에 투자하는 수액이랑 1년만 투자했다가 만기되면 그 돈을 다시 1년 굴리는 수액이 정확히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다르면 한쪽은 손해보고 한쪽은 무조건 돈 버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시장은 그런 걸 절대 용납 안 하죠. 그래서 이 등식을 RF에 대해 풀면 미래 금리가 딱 하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 말로만 하면 재미없죠. 숫자를 직접 넣어볼게요. 지금 1년 만기 이자율 R1이 3%, 2년 만기 이자율 R2가 4%라고 쳐봅시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1년 뒤에 시작될 1년짜리 금리 RF잖아요. 공식에 넣으면 답이 뭐가 나올까요?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짜잔, 정확히 5%가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현재 시장은 1년 뒤에 1년 금리를 5%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진짜 신기하죠? 자, 이렇게 계산된 선도금리가 그냥 숫자 노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걸 실제로 사고 파는 상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선도금리 계약, 줄여서 FRA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FRA라는 건 미래 특정 시점에 미리 약속한 고정금리랑 그때 시장금리랑 바꾸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근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실제 원금은 전혀 오고 가지 않는다는 거. 원금을 안 주고 받는다고요? 그럼 뭘 거래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이자율의 차이만 정산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1년 뒤에 금리가 오를까 봐 걱정된다? 그럼 이 FRA로 미래 금리를 5%에 딱 고정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나중에 금리가 7%로 올라도 걱정 없어요. 그 차액만 받으면 되니까요. 물론 반대로 금리 방향에 돈을 거는 투기적인 목적으로도 많이 쓰이고요. FRA가 돌아가는 방식은 진짜 심플해요. 딱 3단계. 첫째, 서로 조건을 정해요. 원금 얼마로 할지, 고정금리는 몇 프로로 할지. 둘째, 그냥 기다려요. 약속한 날까지. 셋째, 만기가 딱 되면 실제 시장금리랑 비교해서 그 차액만 현금으로 주고받고 끝. 정말 깔끔하죠? 하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건 늘 위험이 따르죠. 특히 이자율을 예측은요. 만약에 이 예측이, 이 선도금리에 대한 베팅이 처참하게 빗나간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1994년 미국 오렌지 카운티의 파산 사건입니다.
당시 오렌지 카운티의 재무를 총괄하던 로버트 시트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거의 종교적인 믿음이 있었는데 금리는 앞으로 무조건 계속 내려간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 믿음 하나로 어마어마한 돈을 굴리기 시작합니다. 자, 시간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1993년 시트론은 빚까지 내서, 즉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금리가 내려가는 쪽에 그야말로 몰빵을 합니다. 그런데 1994년 2월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요. 시트론의 예측과 정반대로 간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불과 몇 달 뒤인 12월 6일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였던 오렌지 카운티는 파산 보호를 신청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네, 이때 오렌지 카운티가 날린 돈이 무려 15억 달러.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단 한 사람의 잘못된 예측이 거대한 지방정부 하나를 통째로 무너뜨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자, 오늘 선도금리에 대해서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들 핵심만 딱딱 짚어보고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짝 4가지입니다. 첫째, 선도금리는 미래의 금리지만 현재 정보 안에 그 답이 숨어 있다. 둘째, 이건 감이 아니라 수학 공식으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셋째, FRA는 이 선도금리를 거래하는 실전 무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예측이 틀리면 그 결과는 오렌지 카운티처럼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우리가 다룬 선도금리나 FRA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생상품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러한 파생상품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막아주는 든든한 보험인가요? 아니면 오렌지 카운티 사례처럼 감당 못할 위험을 만들어내는 위험천만한 도박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랙스톤 H였습니다. 고맙습니다.